안녕하세요. 요즘 중국에서 시작된 우한 폐렴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25일을 기준으로 중국에서는 2천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56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에는 의사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한 폐렴은 중국에서 시작되어 한국, 일본, 미국, 호주를 포함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 도대체 왜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뭘 먹으면 이런 질환에 대항력을 기를 수 있는지 오늘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우한 폐렴은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이고요. 실제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와 동일하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어 발생합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라는 점에서 우한 폐렴은 사스나 메르스와 동일하지만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특성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한 폐렴은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한 폐렴만 치료제가 없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든 질환은 아직까지 우리 인류가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에이즈처럼 무시무시한 질환부터 감기처럼 사소한 질환까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되는 질환은 치료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은 우리 면역력이 몸속에서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는 것 말고는 특별히 치료법이 없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 내가 어제 약국에서 감기약도 지어 먹었고 타미플루라는 독감 치료제도 처방받아서 먹었는데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하실 텐데요. 우리가 먹는 이런 약들은 우리 면역력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동안 나타나는 발열, 기침, 가래, 두통, 몸살통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완화시켜 주거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빠르게 증식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약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한 폐렴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제가 없지만 건강한 성인이라면 우리 면역력이 충분히 대항해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와 대항해서 싸울 만한 면역력이 없는 영유아나 노인분들, 그리고 일시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성인들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은 마땅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안 걸리는 게 상책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집 밖에 안 나가고 사람 안 만나고 사회활동 전혀 안 하고 이렇게 고립된 생활을 하면 그나마 감염 확률이 낮아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고립된 생활을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하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이러스가 우리 호흡기를 통해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하고 다니고 손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대형 병원이나 마트처럼 사람이 밀집된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미리 백신을 접종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한 폐렴과 같은 변종 바이러스에는 마땅한 백신도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가장 바람직하게는 우리 면역력을 길러서 언제든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력은 하루 이틀 만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식습관 개선을 통해 면역력이 향상될 수 있는데 바이러스에 대한 대항력을 키우기 위해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것들은 식품과 영양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식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영상을 제작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마늘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2015년 메르스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률이 전 세계인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았고 그 원인이 마늘일 수 있다고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늘에는 정말 강력한 항바이러스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영상을 시청하신 분도 계실 테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아직 못 보신 분들께서는 이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양파입니다. 마늘에서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내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양파에도 다량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파를 드시면 바이러스에 대한 대항력이 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파를 가열하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파괴된다고 하니까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생양파로 드실 때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파에서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내는 또 다른 성분인 퀘르세틴은 가열을 해도 파괴되지 않으니까 어떤 형태대로 조리해서 드시더라도 양파는 우리 면역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에 대한 이전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과 테아닌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중 카테킨은 항바이러스 효능이 매우 뛰어나고 테아닌은 면역세포의 방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교수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녹차의 주요 성분인 카테킨과 테아닌 성분은 독감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콩입니다. 2015년에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콩에 포함된 제니스테인이라는 성분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 출혈을 일으키는 아레나바이러스 등 광범위하게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따라서 콩으로 만든 두부, 된장, 청국장과 같은 음식들도 당연히 바이러스에 대한 대항력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수 특산물이죠. 갓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갓김치를 담아 먹는 갓에는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갓을 드시면 바이러스의 대항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갓에 대한 설명도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우한 폐렴뿐 아니라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은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소 본인의 몸 상태를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즐겁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을 꼭 눌러주세요.